오늘도 어제에 이어 MACD 매매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HTS에 내장된 모든 보조 지표들의 활용법만 제대로 알아도 효율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한 가지 지표만 맹신하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MACD는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다이버전스의 약자로 장단기, 이동평균선 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매매 신호를 포착하는 보조 지표입니다. 흔히 주가 추세의 힘, 방향성,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MACD는 장기 이동평균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이 서로 멀어지게 되면 언젠가는 다시 가까워져 어느 시점에서 서로 교차하게 된다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 방법은 장단기 이동평균선의 교차점을 매매 신호로 보는 이동평균 기법의 단점인 시차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닙니다. 실제로 이 지표는 이동평균선 교차점보다 한 타임 빠르게 교차 시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MACD 시그널 매매 신호는 EMA 매매 신호보다 먼저 나옵니다. MACD선은 기본 매개 변수의 경우 5일 이동평균선과 비슷하게 움직이며 시그널선은 10일 이동평균선과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지표값의 양음을 결정하는 영선은 60일 이동평균선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MACD 매매법과 함께 13일 이동평균선과 26일 이동평균선을 차트에 설정하여 탁월한 매매법을 개발한 한국인 트레이더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 이름은 까먹었네요. 여하튼 오늘은 MACD 매매법을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뉴스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글로벌 2차전지 산업은 캐즘이라는 단어와 직결된다. 지층 속 단절된 공간이 마치 새로운 첨단 제품이 나올 때의 시장 확산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 붙여진 말이다. 고금리 기조에 따른 경제 성장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대기업마저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번 위기를 단순 사이클에 따른 불황이 아닌 산업의 대격변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같은 환경에 놓인 중견 2차 전지사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 중견 2차 전지사의 경영 현황과 사업 전략을 살펴본다. 국내 2차 전지 종목 중 가장 상승률이 높은 곳이 세방전지가 아닐까? 올 들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위치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약세를 이끌었다. 하지만 세방전지는 반년 만에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해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상승 기간과 속도다. 세방전지 주가는 올 1월 24일 53,800원에서 10일 거래일 만에 82,000원으로 껑충 뛰었다. 아울러 올 4월 4일 74,100원에서 한 달 만에 122,500원으로 상승했다. 이 기간 주가의 궤적을 보면 꾸준한 매수세가 동반되며 강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데 성공했다. 세방전지 주가 상승의 1등 공신은 실적이다. 올 초부터 보인 두 번의 상승 모두 실적 발표 기간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2차 전지 섹터에 묶인 세방전지는 전기차 등 전방 산업의 불황에도 호실적을 기록하며 수급이 몰린 것으로 판단된다. 세방전지는 차량 산업용 납축전지 브랜드 로켓 배터리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 2013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모두에 탑재되는 차세대 연축전지 AGM 배터리의 상용화에 성공했다. 2차 전지세를 받아 리튬전지 팩을 제조하는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세방전지는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 1,299억 원을 기록했다. 올 1분기에도 영업이익 461억 원을 거둬 2분기 연속 400억 원을 넘어섰다. 현금 유입이 원활하니 순차입금이 마이너스인 무차입 경영도 유지 중이다.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실적 성장과 재무 개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이다. 세방전지의 거래량도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평균 5에서 7만 주의 거래량을 보이던 세방전지는 올 초부터 하루 거래량 10만 주를 넘기는 거래일이 빈번했다. 특히 큰 상승폭을 기록한 2월 7일은 128만 주 이상 거래되며 주가 상승을 뒷받침했다.
통상 주식 거래량이 상향 돌파에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인 경우 강세 종목으로 분류된다. 다만 세방전지 주가는 이달 내림세로 전환했다. 올 7월 1일 10만 3,800원에 머물던 주가는 이날 장중 8만 7,100원까지 떨어졌다. 미국 대선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차 전지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폐지를 주장한 탓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AI, 반도체 등 새롭게 성장 중인 산업들이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의 2차 전지 투자 관심도가 떨어진 부분도 주요했다. 증권가에서는 세방전지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축전지 공급 부족으로 최대 생산 능력을 가동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AGM 배터리의 수요도 견조하다는 분석이다. DS투자증권은 세방전지의 목표 주가를 11만 5천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세방전지는 일본 법인 설립으로 일본 시장 진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대 주주인 GS 유화사가 일본 완성차 업체인 A사의 오래된 공급자 역할을 해왔는데 이를 활용하면 세방전지가 A사 물량을 상당수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낮은 주가 순자산 비율 PBR도 장점으로 꼽혔다. 올 1분기 기준 세방전지의 PBR은 0.85배다. PBR은 주식 가격을 주당 순자산 BPS로 나눈 수치다. 쉽게 말해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모두 팔아도 시가총액 이상일 정도로 저평가됐다는 뜻이다. 이상입니다. 2차 전지 섹터 전체의 캐즘 불황에도 불구하고 세방전지만 유독 실적 부분에서 선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방전지의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196억 원, 5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87% 증가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차세대 시동용 전지인 AGM 수요가 지속되고 기존 납축전지의 공급 부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되어집니다. 축전지 매출은 올해 상반기 북미 수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50% 넘게 증가한 데다 북미 AS 시장까지 가세할 경우 2026년까지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증권사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세방전지가 연결 기준 매출 2조 1천억 원, 영업이익 2,370억 원, 내년엔 매출 2조 5천억, 영업이익 3천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타 자동차 부품업체 대비 올해와 내년 매출 성장률이 압도적일 것이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도 투자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세방전지 일봉입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다른 보조 지표는 다 지우고 MACD만 남겨두었습니다. 기존의 MACD의 수치는 12, 26, 9입니다. 저는 제 입맛에 맞게 9, 52, 26으로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좀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눈에 잘 띄기 때문입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존의 수치를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보입니다. 21선 위로 캔들이 안착한 것도 보입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도 타점이 나왔습니다. MACD 추세선이 하방으로 꺾이지는 않았지만 상승세가 멈춘 것이 보입니다. 물론 중간에도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 팔았다가 추세선이 상승하는 것을 보고 다시 사도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MACD 매매법의 최대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먼저 가격 캔들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음봉들이 출현을 합니다. 하지만 MACD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캔들들도 21선 위에 안착한 상태입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서두에도 설명을 했듯 MACD 보조지표의 강점이 주가 추세의 힘과 방향성을 정확히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추세를 따라가는 추세 추종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보조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CD를 보조지표의 황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MACD 추세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추세가 둔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럴 때는 미리 예단하지 말고 차분하게 다음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가격 캔들에서 지지와 저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입니다. 이 라인에서 밀리면 주가는 밑으로 흐릅니다. 반대로 이 라인을 돌파하면 주가는 가볍게 날아갑니다. 미리 예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만 캔들들의 모양을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윗꼬리가 달려 밀리는 모습이 아니라 몸통이 저항 라인에 바짝 붙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럴 때는 충분히 돌파를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상대로 돌파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제 다시 MACD 추세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세선이 살짝 꺾였습니다. 가격 캔들에서는 큰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전 양봉을 잡아먹은 큰 언니 캔들입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한 가지 매매법에만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매매법을 다 활용을 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강조를 했습니다. MACD 추세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MACD 추세선이 지속적인 하락세입니다. MACD 매매법으로는 절대 매수 타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MACD는 머릿속에서 잠시 지워버리고 캔들 매매법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캔들 매매법과 이평선 매매법 그리고 지지와 저항 매매법을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도지형 캔들이 떴습니다. 도지형 캔들은 방향 전환의 신호라고 했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 도지형 캔들은 상승 반전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빨간색 저지바는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지바입니다. 상승 과정에서 이 선은 저항선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파 이후에는 이 선이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일목균형표 기준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중심으로 캔들들의 이격이 벌어졌다가 좁혀지고 다시 이격이 벌어지고 이격이 좁아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지금 상황은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다시 이격이 좁아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1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장 초기라 241선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MACD 추세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추세선이 꺾인 것이 보입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가격 캔들도 저항 라인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MACD 매매법이나 캔들 매매법이나 모두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길고 긴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반등의 기미가 있었으나 추세를 확실하게 전환하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되면 충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엠벨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엠벨선의 지지를 받으며 21선 위로 캔들이 안착한 자리가 보입니다. 보통 이 자리를 반등의 신호로 봅니다만 이 차트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후 과대 낙폭 자리에서 급반등을 알리는 큰 오빠 캔들이 떴습니다. 이 캔들입니다. 이후 엠벨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서면서 21선 위로 캔들이 안착을 합니다. MACD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든 크로스 이후 추세선이 살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매수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때가 작년 2차전지 섹터에 광풍이 불 때입니다. 이 기업이 시동용 납축전지뿐만 아니라 리튬이온 2차전지를 기반으로 모듈과 팩을 포함한 대용량의 구동용 배터리 시스템을 제작 및 생산하게 된다는 소식이 발표된 시점이기도 합니다. 시황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업의 가치가 단 2주 만에 이렇게 급상승할 리는 만무합니다. 하지만 주식 가격 상승에서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차트를 보고 있으니 시황 파악과 모멘텀 분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종목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관심 섹터와 관심 종목에 주요 종목들을 등록해 놓고 꾸준히 관찰을 해야 합니다. 업황 반전의 시기, 대시세에 초입이 될 만한 시기, 반등의 시기 등을 시황을 통해 파악을 하고 차트상 타점이 나온 종목에 진입을 하면 이런 큰 시세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목 공부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시황만 들어맞으면 언제든 튈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게임에도 그런 게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명 목장 운영 게임입니다. 닭, 오리, 돼지,
염소, 양, 소 등을 관리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각 파트의 요구사항들에 충실히 응대를 해주며 목장을 운영합니다. 사실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300마리의 가축을 기르던 목장주였습니다. 올해 들어와 동영상 제작에 시간을 많이 빼앗겨버려 목장 관리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요즘 다시 목장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기르던 300개의 종목들을 다시 차근차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장주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관리하는 종목이 튈 때가 되었을 때 그 타이밍에 정확히 진입해서 수익을 내는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맛들이면 다른 거 못합니다. 짜릿짜릿합니다. 내가 관리하던 종목이 시세를 타는 초기에 진입해서 큰 수익을 보면 그보다 뿌듯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 맛에 주식 투자를 하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MACD 추세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세선이 평평해진 후 확실하게 추세가 꺾였습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애매한 지점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다시 추세가 꺾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캔들에서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MACD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침착하게 다음 상황을 기다려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 못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캔들입니다. 아래 꼬리로 장기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좋은 타점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도지형 캔들 이후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MACD 추세선이 살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MACD는 추세의 강도를 정확히 표현해 줍니다. 이것이 MACD의 최대 강점입니다. MACD 추세선은 모든 보조 지표들의 추세선보다 추세를 판단하는데 가장 탁월합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MACD 추세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MACD 추세선이 꺾인 것이 보입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반등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MACD에서는 추세선이 상방으로 꺾이질 않았습니다. 캔들 매매법에 따르면 매수 타점입니다. 하지만 MACD 매매법으로는 아직 타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여기서 타점을 잡을 것이고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한 타임 더 기다려 볼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하게 반등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큰 언니 캔들이 떴습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캔들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락 추세 끝에서 큰 오빠 캔들이 뜨면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앞 구간에서처럼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ACD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려면 아직입니다. 하지만 MACD 추세선이 하락세를 멈추었습니다. MACD 골든 크로스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유연하게 생각하고 여기서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MACD 추세선 자체를 믿어도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골든 크로스는 이제야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반등하는 자리를 찾을 때 MACD 골든 크로스와 상관없이 추세선 자체가 꺾이는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이 자리입니다. 21선 위로 캔들이 올라선 자리와 맞물려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 등장한 캔들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이 터진 윗꼬리 양봉 캔들, 거터 위양입니다. 거터 위양의 윗꼬리는 매물 소화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거터 위양 자체는 돌파 신호라고 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전고 돌파 자리입니다. 매물을 소화했습니다. 캔들들의 움직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세를 넘어 기세가 보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신고가 영역에 들어간 종목은 이렇게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파 직전에 캔들들의 기세가 이를 보증해 줍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MACD에서는 이미 매도 타점이 나왔습니다. 추세가 분명히 꺾였습니다. 하지만 캔들에서는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지 않으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제 매도 타점이 나왔습니다. 큰 언니 캔들이 떴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고가 놀이를 할 때 항시 조심해야 합니다.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반등의 자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일목균형표 기준선, 볼벤 상단선, 테마선이 모여 있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여러 캔들이 떴습니다. 제가 피보나치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확히 0.382 구간에서 반등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MACD에서는 아직 추세선이 상방으로 꺾이질 않았습니다. 그럼 한 타임 더 기다려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급등이 나왔네요. MACD 추세선도 상방으로 꺾였습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아주 중요한 맥점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나고 보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평선들이 밀집된 자리를 돌파하거나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항시 차트상 최고의 맥점이 됩니다. 30분봉 차트에서도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타점인지 몇 번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후 21선 위에 캔들이 올라선 것도 보입니다. MACD 추세선이 꺾인 것도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MACD 추세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세선이 꺾였습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라, 다시 반등을 합니다. 추세선도 다시 상방으로 꺾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잡으면 됩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돌파 신호가 보이나요? 보입니다. 저점을 높이며 캔들 몸통이 저항 라인에 바짝 달라붙어 있습니다. 틀림없는 돌파 신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신고가 돌파 이후에는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이 많습니다. 물론 이 종목의 실적 발표 이후의 상황이기는 합니다. 종목 관리를 했더라면 저도 이 종목을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목장 관리를 못한 덕분에 잡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목장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다시 매도 타이밍입니다. MACD 추세선도 꺾인 것이 보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쌍봉을 찍고 내려온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급반등을 알리는 큰오빠 캔들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앞에서 도지 캔들도 보입니다.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제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갭으로 떠서 상승을 했지만 구름대에서 많이 밀린 모습입니다. MACD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세선은 여기서 꺾였습니다.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21선은 어제 돌파를 했습니다. 좋은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입니다. 30분봉을 활용해서 좋은 타점이 나오면 진입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MACD 활용법에 대해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캔들 매매법, 이평선 매매법, 지지와 저항 매매법과 병행을 하면 최고의 타점들을 잡아낼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복 시청하시면서 요점 정리해 두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것이 있습니다. 이 MACD 매매법을 응용해서 새로운 매매법을 개발한 트레이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 이름은 까먹었지만 그 매매법을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똑같은 세방전지 일봉입니다. 상장 초기의 모습입니다. 다른 선들은 다 지우고 13일 이동평균선과 26일 이동평균선을 추가했습니다. 빨간 선이 13일 이동평균선이고 검은 선이 26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MACD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MACD 매매법에서는 여기서 타점을 잡습니다. 하지만 일명 1316 매매법에서는 타점이 여기가 됩니다. 1316 매매법에서 매수매도 타점을 잡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캔들들이 13일 이동평균선과 26일 이동평균선 사이에 들어왔을 때 매수합니다. 매도 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13일 이동평균선과 26일 이동평균선 사이에 캔들이 들어왔을 때 매도합니다. 여기입니다. MACD에서 추세선이 꺾이는 지점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매매법에서 매도 타점의 차이를 보입니다.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1316 매매법의 매도 타점은 중간에 살짝 조정이 나오는 것에 속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쭉 차트를 따라가면서 1316 매매법에 따라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수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두 선 사이에 캔들이 들어섰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주 타점을 잘 잡은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제 매도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수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수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수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수 타점이 나왔나요?
매도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수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도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13일선과 26일선이 중첩되어 있어서 구분이 잘 안 가지만 두 선 사이에 캔들이 등장한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매수매도 타점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매수 타점에서만 실패를 했을 뿐 상승 과정에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수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도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이번에도 매수 타점이 실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 매매법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즉, 상승 추세가 좋을 때는 확실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에서는 이 매매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상승 추세가 좋아지는 지점을 가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수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이번에는 대성공이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MACD 매매법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1326 매매법도 아주 훌륭한 매매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다.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되면 이 매매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추세가 상승 반전된 것을 확인하고 이 매매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럼 추세가 상승 반전된 것을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제가 하늘색 엠벨선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늘색 엠벨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섰을 때 추세가 반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공중부양선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공중부양선까지 첨가를 하자 확실하게 상승 반전된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골파기 자리가 나오면서 엠벨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선 자리. 여기입니다.
여기서 추세가 전환된 것을 확인하고 여기서부터 1326 매매법을 활용하여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1326 매매법도 아주 훌륭한 매매법입니다. 실전에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